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연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연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긴 했지만 어제는 이거는 도를 지나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류의 이야기를 거의 하진 않는데요. 이 역시도 하나의 주식 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공매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연기금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시황을 좀 먼저 해보면 어제 중간선거가 끝나고 다우라든지 S&P 500, 나스닥 2%대로 전부 다 상승을 했거든요. 상당히 강했습니다. 거래량도 강했고 상승 폭도 매우 강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조금 의회의 어떤 견제를 좀 더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럼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약간의 그 무역 분쟁에 있어서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그 이제 조금 완화되는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을 왜 조금 더 이렇게 의미 있게 보냐면 최근에 국내 증시가 하락한 것이 사실 정치적인 어떤 이러한 무역 분쟁 혹은 정치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로만 하락했던 건 아니에요. 선행 지수들이 많이 다 꺾여 있었고 성장률 역시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실적 역시도 3분기가 피크를 찍을 것이라는 거, 4분기부터는 실적도 안 좋다라는 걸 모든 것들 다 있지만 시장에서는 무언가의 하나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모든 것이 이렇게 좋지 않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떠한 이벤트라는 것이 하나 딱 생기면 이것으로 인해 시장이 반등해 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무언가가 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꺾여지는 어떤 초입 구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았는데 주가는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 이것이 혹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래에 안 좋아질 어떤 무언가를 다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로만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경제 지표가 이렇게 가다가 살짝 꺾이는 이 느낌 정도만 줬는데 주가는 확 빠진 거죠. 먼저 이만큼을. 근데 이만큼의 이 차이가 시장에서는 혹시 이것이 무역 분쟁 아니야?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더욱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을 주가가 미리 반영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앞으로 트럼프가 선거 전처럼 이렇게 마카파식으로 이제 외교를 하기는 힘들겠다라는 것.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한 것이 아닐까라는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그 미국 시장, 그 특히 무역 분쟁에서 있어서 가장 예민하게 무역 분쟁 이슈를 가장 잘 표현해 주었던 차트는 미국의 그 캐터필라입니다. 캐터필라 역시도 거의 지금 미국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거의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나름대로는 이 캐터필라의 주가가 만약에 완전히 호전이 되어서 다시 원위치 정상화가 된다면 우리 지수 역시도 반가운 소식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캐터필라를 보면 가장 저점이 10월 29일 날 저점을 찍고 이제 그때부터 상승을 했고요. 10월 29일이면 우리 시장과 겹치죠. 딱 이때 저점을 찍고 이때 잘못했습니다. 코스피를 펴보면 잠시만요. 코스피를 펴보면 여기 요날 그쵸? 거의 비슷한 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거 역시도. 근데 오늘 상해종합지수는 그닥 그렇게 움직임이 좋은 모습은 또 아니에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되긴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캐터필라라는 종목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가장 잘 표현해 줬고 했는데 걔네는 올랐고 우리도 올랐고 한데 그 해당 그 당사자인 중국 지수는 오늘 좀 그저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좀 위험해 보이는 정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자면 하락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도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를 버티지 못하면 또 한 번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일단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일단 선거는 끝났고요. 선거는 별일 없이 지나갔고 우리가 잊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경제 지표들이 꺾이려고 하는 이 초입 구간인데 주가는 미리 많이 빠져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혹시 모를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반등을 보이는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만약에 경제 지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계속 흐른다면 주식은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하락하고 대세가 하락은 해도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될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계좌가 쭈그러드는 이런 모습으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어떤 그 이슈로 진짜 중요한 것들이 조금 묻혔는데요. 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녹록한 시장 경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시황에 쓰기를 어떤 기대감이 과연 시장을 이끌 것이냐 아니면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시장을 이끌 것이냐 이거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펀더멘털이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대감이라는 것으로도 시장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이만큼 가야 될 것이 기대감이 섞여서 이만큼 가면 떨어지는 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은 기대감이 사라지면 하락이 매우 강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런 것들은 뭐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기대감으로 오르는 이런 테마주들, 신약 개발주들, 뭐 이런 회사들이 급락이 큰 이유가 어떤 근거 없이 기대감으로 갔던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비껴나가면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시장은 일단 펀더멘털은 좋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며칠째 바닥에서 상승은 보이고 있고 이 바닥을 확인해주는
이 바닥을 확인해주는 확인이 되는 그날도 나왔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추세적으로 이게 계속 이렇게 가리라고는 조금 아직은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 어떤 펀더멘털이 부분이 해소되는 어떤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약세장 혹은 약세 비슷한 횡보장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처럼 이렇게 강세장이 갑자기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좀 깜짝 놀랐었을 겁니다. 아마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보면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나스미디어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하락. 나스미디어는 20%가 빠졌습니다. 이게 어제 그 중소형주들에게 있었던 저는 뭐라고 할까요? 사고라고 보고 싶은데요. 예전에 그 삼성증권에서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죠. 엄청난 어떠한 사건이었죠. 저는 그것만큼 비중을 두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제 중소형주들에게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쏟아졌는데 어제 시장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일부 쪽에서 연기금 물량이 너무 강했었습니다. 근데 딱히 어떠한 무언가가 어떤 그 회사의 실적이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한 하락이었던 부분이 조금 의심이 갔었고 혹시 뭐라고 할까요? 국민연금이 그 손바뀜이 일어날 때 그거였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확실히 확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은 뭐냐면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돈을 이렇게 받아서 운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 모아진 이 돈의 50% 정도는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고 나머지 50%는 위탁해서 다른 자산 운용사들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순위대로 잘라서 제일 수익이 안 났던 하위권 운용사들을 이제 바꿉니다. 새로운 운용사들로. 그래서 어제가 어떤 날이었냐면 만약에 그날이었습니다. 그 바뀌는 날 이런 거죠. 어떤 운용사가 한 3개 정도 운용사가 있었는데 수많은 곳 중에 꼴등했던 3개 밑에서부터 꼴등 이 3개의 운용사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운용사로. 그러면서 얘네들의 주식을 이렇게 줄 거잖아요.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 주식을. 그렇죠? 이 주식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럼 이 새로 받은 애들은 실적 안 좋았던 애들의 주식을 받음으로써 우리 실적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성과가.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주식을 심플하게 해보면 꼴등했던 애들이 가지고 있던 예를 들어서 한 10개 종목이 새로운 애들한테 이렇게 물려받아질 때 이 종목을 그대로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이걸 싹 다 팔아버립니다. 팔고 그냥 새롭게 편입해서 주식을 새로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운용 성과를 이 새로운 얘네들의 운용 성과를 이거를 딱 받은 그 당일 날부터 만약에 딱 책정했다면 얘네들이 이걸 전부 다 시장가로 전부 다를 그냥 매도 확 던져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운용 성과, 이 새로운 어떤 운용사의 운용 성과는 그 다음 날부터 되기 때문에 받은 날 시장가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 조선비즈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내 돈 아니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내 돈 아니니까. 이 진짜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내 돈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이렇게 운용 그 매니저들과 증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역시 실제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트레이딩 매매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회사로서 출퇴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돈이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회사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그냥 국민들 돈을 시장가로 던져버린 꼴이에요. 상당히 무서운 일이 어제 벌어졌던 겁니다. 이거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반드시 이거는 어떤 좀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어떠한 그 중소형 펀드를 이제 교체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 교체하는 과정 안에서 뭐 어떠한 연기금이 예를 들어서 한 A라는 연기금이 아주 실적 좋고 우량한 종목들을 사잖아요, 보통. 나스미디어라든지 뭐 뭘까요? 나스미디어 혹은 뭐 니노공업, 리노공업, 그다음에 뭐 SKD&D, 뭐 대원제약 괜찮은 회사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새로운 오토모티브, 뭐 이런 회사들 10% 가까이 어제 빠졌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연기금 애들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장기적으로 좀 끝까지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매수했든 간에 그냥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넘겨주는 순간 새로 받는 투자 자문사들이 투자 운용사들이 사실 얘네들의 실적은 전혀 문제가 없는 우량한 회사들이에요. 상당히 너무 사실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이 운용사과 새로운 운용사의 어떤 펀드 자금을 넘겨줄 때 이거 무슨 좀 규제를 해야 된다. 뭐 블록딜로 하든지 평가하는 것을 당일부터 적용해서 당일 주식을 받았을 때 다 던져버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무언가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시장가로 그 많은 물량을 다 던져버렸다라는 거는 그냥 하한가 가도 상관없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연기금들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는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회사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 회사들은 아주 작은 양으로도 정말 10% 20% 금방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시장가로 좀만 던지면. 그래서 어제 같은 이런 사건은 정말로 그 선관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요. 이것은 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어떤 그 중소형주들의 급락이 실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양심 없고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영혼 없이 그냥 회사 출퇴근 월급을 위해서 다니는 그런 일반적인 그냥 주식을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인드가 아닌 그냥 회사원 같은 마인드로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라는 생각을 하니 조금 좀 허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런 매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관끼리는 서로 좀 공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기관끼리는. 그래서 얘네들도 같이 던졌어요, 어제. 근데 외국인들은 알지만 그냥 냅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실적의 문제보다도 시장 전체적인 어떠한 문제로 인한 것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우량한 회사들이 실적과 무관하게 빠질 때는 매수해야 되는 위치거든요. 장기로 하고 적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단타 매매하듯이 이렇게 시장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이들이 전문가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전문가, 우리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고 운영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는 사실 좋은 부분이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게. 왜냐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합쳐져서 주식시장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무언가를 핑계대거나 둘러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같은 일은 절대 벌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좀 짧게 하고요. 시장을 이번 주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시장은 계속 살얼음판이에요. 기술적으로도 상승이라는 어떤 무언가가 나오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살얼음판처럼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상승을 쭉 했다가 뭐 장 막판에 다시 좀 상승을 되돌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일단 매도세는 좀 진정된 느낌이 나요. 이 진정됨이 매수로 전환되는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시장의 전체적인 기초 체력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좀 이렇게 어렵게 먹어야 됩니다. 좀 불편하게. 네. 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